70년 전 그날, 일본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십 년 전 과거의 일이지만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 1948년에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렇게 조선학교를 미국이 지령을 내리고 그 당시 일본의 일본 정치가들이 미국의 지시를 받아서 조선학교를 폐쇄령을 내렸던 그에 맞서 싸운 우리 교포들의 그 실제로 있었던 투쟁이에요. 여기 나도 테일이라는 소녀는 그 당시 이렇게 평화적인 시위 투쟁하다가 일본 경찰의 총에 의해서 죽었던 애. 이때 폐쇄가 된 학교도 많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일본 학교에 가게 돼요. 강제로요. 이거를 다 억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타협을 하자. 일본 정부가 일본 학교 내에 학생들을 받아들이겠다. 수용을 하겠다. 그건 안 되잖아요. 부모 세대의 고향이 대부분 남쪽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북쪽을 더 가까운 조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전쟁 직후 나라 살림이 넉넉하지 못했던 남한 정부는 제1조선인에 대해 방관 정책으로 일관했고, 경제 사정이 나아진 다음에도 북쪽의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학교 없으면 안 된다 해서 싸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조선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북한의 학교 어쩌고 저쩌고 이전에 우리 말과 굴 우리의 역사를 일본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세워진 우리 갈망과 열망으로 그렇네요. 세워진 그들은 아직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북한도, 일본도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으로 말이죠. 지금 조선학교가 일본 사회에서 유지를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탄압은 심해지고 차별도 심해지고. 우리 3세들이 지금 하나 둘 4세를 키우고 있는데 희망과 낭만만으로 키우고 싶은데 이 일본이라는 사회가 엄청 힘들어요. 니가타 현에 있는 유일한 외국인 학교, 니가타 조선 초중급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학생 없어요. 그 여기 정규 학교로서 좀 해봤는데 올해 50들 맞이하게 됩니다만 이제 학교에서는 없어져서 지금 이 애가 일본 학교 다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방과 후에 여기 모여서 여기서 우리말이랑 우리 역사 풍습 이런 것도 가르치고. 분명 우리의 아이인데 우리는 이 아이의 얼굴을 가려야만 합니다. 낯선 타국 땅에서 힘들게 우리말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싶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어른들의 현실이 부끄럽고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한때 일본 전역에 600군데가 넘었던 조선학교는 현재 60여 개로 줄어들었고 그나마도 대도시의 외딴 섬처럼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말과 놀이를 가르치는 아동교실로 대체하고 있지만 교장 선생님은 언제라도 아이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제1조선인들에게 조선학교는 단지 아이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동포들을 이어주는 끈이었고 삶의 버팀목이었기 때문이죠. 네, 사실 교수님 좀 부끄럽지만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 제1조선인에 대해서 좀 방관적인 태도를 취해왔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제1조선인들이 우리나라나 뭐 북한 혹은 뭐 일본에 어떤 이렇게 적을 두지 않고 조선인으로 살아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1조선인의 뿌리는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본에 건너가서 살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건너가서 살았던 분들 중에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귀국을 안 하고 일본에 이제 정주하고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외국인이겠죠, 당연히. 근데 그 외국인이라면 보통 자기 출신 국적을 갖게 되는데 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분들은 예를 들어서 1945년부터 48년 돼서야 비로소 이 남한 대한민국과 이제 북한이 건국이 됐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이제 무국적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1948년 이후에도 본인들이 남한 이 대한민국이든 북한이든 어느 쪽을 선택 안 한 사람들은 무국적인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일본에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부여했지만 그분들의 국적은 무국적인 상태에 있었고, 그 국적을 굳이 표현한다면은 1945년 시점에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 한반도가 조선으로 불렸기 때문에 이제 조선적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게 됐죠. 조선족이 아니고 조선적. 적입니다. 네, 적.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임시로 준 뭐 그렇죠. 정식 명칭도 아니고 예. 부를 딸리 특정해서 부를 수 있는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지금은 뭐 가공 실제로 실존하지 않는 그런 국적이 된 거죠. 무국적이라 이거죠. 예, 무국적이면 일본 내에 살고 있는 제일 조선인들 이거 분명히 차별도 있을 것 같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선 우리가 피식민지인이라고 하는 그런 냉대나 차별이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국적인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국적인에게만 한정돼 있는 공직 이런 부분은 도저히 뭐 진출할 수가 없었고, 또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어렵게 취업이 되더라도 제1조선인이라는 신분이 드러나면 예를 들어서 일본인 국적을 귀화하라든지 아니면은 퇴직하라는 이런 부모의 압박이나 뭐 이런 냉대를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그분들을 만나고 오셨잖아요. 예. 보니까 연극을 꾸려서 활동하고 계시던데 연극의 배경이 된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그러니까 1945년 해방 직후에 일본은 이제 미군정 지배를 받게 되죠. 1952년까지 이제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일본에 남아 있던 제1조선인들이 자식들을 이제 교육시키려니까 일본인 학교에만 이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글 교육도 받을 수가 없고 이분들은 제1조선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데 자식들에게는 한글 교육을 이제 시켜주고 싶고, 그래서 별 수 없이 이제 민족 학교라고 하는 한글을 교육받을 수 있는 우리 그 제1조선인이 운영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한 500개 정도 가까이 운영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제1조선인이 하루라도 조속히 귀국을 싶어하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운영을 이제 금지시키고 싶었죠. 그래서 GHQ를 설득해가지고 강제 폐쇄 조치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제1조선인들은 거세게 이제 항의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 김태리라고 하는 16세 당시 어린 학생이 일본 경찰이 쏜 총탄에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이 한번 보여드린 그런 연극이고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한 1948년부터 민족학교들이 정식 사립학교를 인정받아서 조선인들에 의한 자주교육을 해도 되는 이런 오늘날의 민족학교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선학교, 민족학교 예. 뭐 이렇게 불리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운영은 기본적으로 지금 사립학교 체제이다 보니까 제1조선인의 기부금이나 아니면 이제 학부모들의 학비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이제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 지원을 이제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조선인의 민족학교에 대해서 그 주체가 사실은 조총련계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은 뭐 일부 조총련의 자금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공식적으로 당국의 그 재정 지원이 쭉 지속되어 왔고요. 이에 반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총련계가 주도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재정 지원을 거의 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와서 제일 조선인들의 일본 귀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요. 그리고 또 2000년대 와서는 제일 조선인에 대한 뭐 일본인들의 차별이나 또는 뭐 혐한 반환 활동이 좀 강해지고 학교 다니는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거기에 또 아베 정권에 들어와서는 일본 문부성에서 지원되던 그런 재정 보조금까지 이렇게 중단이 되면서 지금은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그런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일 갈등이 이제 커지면서 제일 조선인들이 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제일 조선인들이 느끼고 있을 그 고독감을 우리가 이해하고 감싸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